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쉬는 동안에 앞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잘 복습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기에 대한 한의학적인 그 지식과 그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의학 하면 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기 보세요 막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손이 빨개지면 그게 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기를 특별한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만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네. 다른 분들도 소리 줄여놓으시죠. 전화기 다 줄여놓으셨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그러면 앞에 보시고 네.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앞에 보시다가.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는 강의를 안 했는데 그동안 앞에 공부하신 것들을 잘 복습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제3강의 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라는 것은 보통 뭐 텔레비에서 손을 막 흔들면서 이 기로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손에 힘을 주면 손이 빨개지고 이런 수준에서 기라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시죠. 기라는 것을. 그런데 이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그 힘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의학에서 우주의 기를 말합니다. 우리 우주에 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도 떠 있고 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홀드돼 있어요. 기가 떨어지면 다 내려갑니다. 우리 오장육부도 우리 장부도 몸 안에 있을 때 선반도 없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기가 떨어지면 이것들이 밑으로 축축 내려가요. 그래서 기하암이라는 그런 증세가 생겨요. 그렇게 뭔가 홀드해서 어떤 자기 위치에 있게 하는 그 기로 인해서 우주의 행성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인체의 기라 하면은 인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생체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호흡의 기본이 되고요. 경락 조직을 통해서 운행돼요. 뭔가가 있는데 있다는 존재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 팽팽해요. 한창 때 팽팽하죠. 또 이렇게 몸을 보면 혈관도 팽팽해서 파란 줄이 보일 정도로 팽팽해. 기가 충만한 겁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몰되기 시작해요. 이게 팽팽한 기가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선을 연상해 보세요. 풍선이 처음에 수소를 꽉 누르면 팽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이렇게 기가 빠져요. 수소라는 기체가 쑥 빠져가면서 우글우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기의 팽창과 기의 이제 그 손실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기덩어리입니다. 그 기의 모양은 풍선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수소를 불어놓을 때 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그 기가 곰 모양의 안에 갇혀 있어요. 그 토끼 모양이면 토끼 모양으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과 동물 안에 살아있는 것 안에는 그 자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팽창시킬 수 있는 그렇게 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체구가 크면 큰 대로 기가 그 큰 체구에 다 들어있고요. 아니면 작으면 작은 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라는 것을 딴 데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바람이 여러분을 스칠 때 또 달인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여러 가지 행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주 안에 그 기라는 것을 주셔서 있게 한다는 이 자연과학의 원리를 이해하신과 동시에 우리 몸에 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장부가 다 제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고 한참 때에는 팽팽해서 이게 풍선을 부른 듯이 팽팽하던 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수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것에 연한을 두셨어요. 모든 생물체는
영웅무군하지 않고 자라고 팽창하고 성장되고 그래서 점점 커지죠. 그러던 게 점점 쪼는 이것이 기의 이제 팽창과 그다음에 기의 수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를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보시면 젊었을 때 이게 팽팽하던 손이 이렇게 쭈글하고 가죽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보면 기가 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형 수술 하시려고 너무 애쓰시기보다 내 안에 생체의 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의 형성과 생성이라는 걸로 들어가 보세요. 기라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에게 만들어 놓으신 흙덩어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사람 그 어른들이 애들을 봐도 이거 다 영물이야. 비록 조금해도 팽팽하게 깃덩어리인데 요게 영물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영물입니다. 그냥 like animal, mammoth animal이 아니고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놓으신 곳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생체가 된 거예요. 요번에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나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하라 그러면서 하고 불어넣으시더니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예요. 기 빠지면 성령 기 빠지면 영혼에 그 활력이 빠지죠. 우리 인체에는 인체의 기를 주셨어요. 흙이라는 물체 속에 기를 놓았어요. 여러분 저 환자를 보면서 기가 뭐냐 이래. 미국 애들한테는 없던 단어잖아요. QI 기라 그러기도 하고 치라 그러기도 이렇게 발음을 해서 그대로 표기를 해요. 한번 환자를 보는데 기가 뭐냐 자꾸 이래. 그래서 참 그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 영어 체계들을 보면 뭐 에센셜 에너지, 비탈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영리학적으로 보면 그거 다 식품 대사에서 나온 기지 정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연구하면서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제 환자들에게 얘기하면 기는 하나의 고유명사다. 이 기라는 걸 자꾸 그 영어식으로 뭐 비탈 에너지, 뭐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one of the 기라는 그 고유명사로서 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환자가 더 누웠다가는 그래요. 어떤 때는 침 흘러면 간다 그래 뭐가 가냐 그러면 그 기의 흐름을 자기 몸에서 이제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벼랑간 모든 것이 디스어피어 되냐? 없어지냐? 그거 아니지. 그대로 있어. 그런데 피도 멈추고 이 모든 그 체액이 도는 게 멈추고 호흡도 멈추잖아. 그러면 왜 그러냐? 그 피가 돌게 해주고 들숨 날숨을 쉬게 해주고 우리 체액이 돌게 해줬던 그 원동력이 그 기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든 생체에게 주신 그 기다. 그런 것들을 피와 이런 그 체액이나 우리의 그 호흡 동작을 이끌어가는 그 파워가 바로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기 하면 또 양방 의사들은 도대체 관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혈액에 지나가는 혈관이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계에 관이 있고 또 호르몬이 지나가는 호르몬 저 칩이 있죠. 또 림프액이 지나가는 림프관도 있어요. 근데 기가 있다면서 기가 지나가는 그 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 내려가는 그 주레인 그 파이프가 있죠. 그거는 인공으로 만든 집에서 얘기지 산을 보라 그랬어요. 제가 산을 보라. 산의 그 모양새가 민둥이 아니고 이랑고랑이 있잖아요. 비가 막 오면 관이 없는데도 그런 주레인이 없는데도 뭐 거기다 파이프 박아놓지 않았지만 쫙 흘러가면서 산 모양새에 따라서 골짜기, 큰 골짜기, 작은 골짜기 이렇게 하고
강을 이루고 더 낮은 데로 넓은 평지로 내려서 바닷물을 이루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안에 특별히 기가 지나가는 관을 집어넣은 게 아닌데 우리의 세포는 크고 작고 다양한데 그 틈새로 흐르는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괄목할 만하게 흐르는 그 흐름새를 보면서 우리 동양의 현자들이 경락이라는 시스템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걸 따라 오장육부를 레이저 없이 이 침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 곳에서 강의 들으시는 선교사님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에 대해서 물을 때는 기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으로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다 납득할 겁니다. 이 기라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 용어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체 기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선천기다 또 후천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천기, 후천기. 선천기는 우리가 그 정자와 난자 안에 죽은 정자와 죽은 난자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씨앗이 죽은 씨앗인지 산 씨앗인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딱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 좋을 때 이게 싹이 나고 살아나야 산 씨앗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말씀을 뿌릴 때에도 죽은 씨앗이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선천기 또 후천기가 건강하려면 인간은 모든 생물체는 먹어야 돼요. 뭘 먹냐?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용어로 직이라고 그래요. 수곡직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음식만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럼 공기 아무 공기나 마시냐? 아니에요. 충분한 산소가 있는 좋은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공기와 음식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음식 안에 수분이 있지만 물을 따로 마셔줘야 돼요. 아무 물이나 마시냐?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미네랄이 있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 해가지고 중류수만 마시면 이건 또 안 돼요. 물 안에 있는 적당한 미네랄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중류수만 마신다 하면은 따로 무기물 같은 것을 따로 영양제로나 또 식품 안에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물, 좋은 땅에서 난 수곡, 곡식, 야채, 과일 이런 거와 이제 공기를 잘 마셔야 우리 안에 생체 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낙심해서 엘리야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먹어라. 천사를 통해서 먹어라 하고 먹을 거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는 식욕도 아니고 식탐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금식을 하는 거에도 이제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해야지 남 따라 막 40일 그 금식을 하시는 거 때로는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라는 것을 주시고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 그 육체에 누우신 생기는 영원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 유지되는데 주신 그 호흡할 수 있는 능력들이고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대사할 수 있는 그 기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팩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팩트, 사건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천기나 후천기도, 후천기는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생겨지는 생체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신앙 좋으니까 안 먹어도 나는 산다 그러면서 이게 능력이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육체를 주시는 한은 우리는 수곡지기를 깨끗한 곳에서 잘 가려서
잘 조리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연구해서 배워야 돼요. 이것을 기독인이 놓치면 안 돼요. 영만 하는 영지주의 사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기의 분류와 위치라 해서 제가 이제 좀 한의학적인 그 연구된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제 다 보시면 피부, 어떤 사람은 이 비 오는 날에도 웬만하면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면 또로로 해서 밖으로 떨어져요. 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떤 사람이 바람 때문에 크게 뭐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금방 춥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스쳐도 금방 재채기를 하고 뭐 소위 감기라는 감기증을 하고 금방 배탈도 나고 여러 가지 인체의 정상 생리에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 유튜브 강의보다는 교실 강의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거 돌려드리는 거를 아까 잊었지만 다 선교사님들 다 갖고 계시죠? 안에. 제가 자꾸 이걸 보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해서 예, 여기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돌고 있는 기운, 그래서 방어작용을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어떤 사람은 웬만한 먼지에도 그냥 털으면 그만인데 금방 인펙션이 되고 이 스킨 알러지가 막 생기는 사람 있어요. 또 봄에 꽃가루,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다 위기, 표면에 흐르고 있는 기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위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기분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락이 지나가는 그 경기라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는 경기가 아니라 경락의 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침을 놓을 수 있는 그 침의 그 작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위예요. 그거는 스킨 밑에 살이나 혹은 우리가 스킨 있고 스킨 밑에 우리가 이제 플래시, 살이 있어요. 살. 여러분이 그 고기를 먹으면 살이 있잖아요. 살 밑에 근육이 있다고. 근데 근육까지도 우리가 첨을 내려놓지요. 그래서 뭐 근육침, 근막침 이렇게 침법을 얘기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에 온 몸에 충만하지만 이것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위기, 경기, 그다음에 이제 영기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맥관 속을 흐르는 기를 영기라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영기라 그랬나, 맥기라고 안 그러고 그 피에 모든 영양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모든 영양물질이 종합해서 혈류를 이루고 지나가는데 그 맥관 안에 기가 약하면 혹은 또 그 혈액의 그 영양의 그 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맥관도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맥관의 그 텍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모시옷 같은 거 섬그러요. 그래서 뭐 두부나 뭘 짤 때 글로 쭉 짜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실크 같은 거는 섬유가 그 섬유 텍스타일이 아주 견고해요. 그 다음에 가죽은 어때요? 가죽도 굉장히 견고해서 물을 넣어도 물이 안 빠질 정도로 오래된 가죽의 그 밀도는 물이 빠지지만 아주 그 튼튼한 프레쉬한 가죽 속에는 물을 남아도 안 둬요. 우리도 이 안에 체액이 지나가는데 물이 줄줄 안 흐르죠. 웬만한 사람은 병들기 전에는. 그래서 이 기의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 갖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가슴과 폐 사이에 그림이 제일 뒤에가 있나요? 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과 이 가슴에 보면 폐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 가운데에 호흡을 하려면 기관지가 있겠죠. 그 기관지에 그 흐르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갖다 종기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배꼽 밑에 이제 저 몸을 보면 밑에 배꼽 밑으로 우리가 소위 단전이란 말하잖아요. 그 단전에 있는 기를 우리가 원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종기는 호흡을 주관하고요. 대장과 심장과의 관계를 관리해줘요. 그다음에 배꼽 밑에 이제 단전 부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원기라 그러는데 이 원기는 생식, 성장, 발육을 주관하고 결국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렇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장, 오부가 있고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기능상으로 하는 심포와 삼초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의 모든 존재하며 지탱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이 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그림들을 막 붙인 거는 이 뼈에도 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가 안 들어가면 우리의 그 피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영양물질이 가지 못했어요. 골다공증 오고 또 썩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피와 모든 그 물질이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그대로 있으되 이 생기가 떠나게 되면은 everything stop, 모든 게 스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먹은 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먹은 음식들이 소화 흡수되고 대사가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생기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떠나면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스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명이다.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이 생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요. 그러나 이 생기는 안 먹으면 안 돼요. 인체 안에 유한한 것들에게 준 이 생기는 또 우리 안에 이 음식을 통한 그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영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에 뭐 화학이나 또 현미경이 있어서 모든 걸 볼 수 없는 그때에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보고 기가 여기까지 돌고 있구나, 여기까지 돌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기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뭉치거나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부패돼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렇게 그림들을 드린 것은 이게 다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근육이 존재하고 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생기에 의해서 음식의 대사, 소화, 그 다음에 운반, 또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기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때에 밥 잘 먹어서 좋은 영양식품 많이 먹어서 바이타민 많이 먹어서 건강식품 때문에 내 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그 돈을 갖다가 그런 데다가 하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쁨을 유지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신 생기의 그 운동력에 의해서 여러분은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식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후천기를 줘요. 또 후천기만 줄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난자와 정자를 건강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영양을 강의를 청년을 위한 영양 강의를 나가서 할 때도 있고 또 임산부를 위한 영양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임산부일 때
혹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건강해야 튼튼한 정자와 튼튼한 남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임신이 되면은 씨앗이 건강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 낳아놓고 뭐 부랴부랴 그러기보다 결혼하기 전에. 근데 내가 미국 환자들도 보니까 간혹 나 이제 언제 결혼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 몸을 좀 다스려 달라 하면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각 장기마다 이렇게 기가 올라가서 돌아서 이제 저장 기능도 하고 운화 기능도 하고 호흡 기능도 하고 건강하게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의 생리 기능이라 해갖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가 잠시 설명드려요. 이게 한방 영양학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기본 지식이 없이 그 영양을 논하는 것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에 좋으니까 잡숴라 이거보다 그것만 하기보다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지식 정보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무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의 생리 기능을 보면 일단 추동작용을 해요. 이 추동작용을 통해서 성장 발육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애가 크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추동작용으로 인해서 성장 발육하고 경락도 그 조직기관에 예를 들면 왜 경락도 건강 세포가 찌그럭 돼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못 가지고 있으면은 경락이 흐름에 또 일정하지 못해요. 이제 그 환자들을 이제 보면은 그 경락의 흐름을 잘 받아서 그 조직과 기관에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몸이 워낙 약하신 분들은 이제 그 침작용도 힘들어요. 제가 그 미국 가정의 노인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뭐 팔다리 손이 다 붓고 이미 병원에서는 선고한 분이지만 집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 서양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가 고통하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다가 침을 원해서 어떨 때는 그 가정 방문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병원 근처에. 근데 말을 듣더라고요. 덜 아파해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한 10년 전, 한 10일 전부터는 그 고통 중에도 침을 놓으면 고통이 좀 사라지는 만큼 이 경기가 흘러갔는데 언제부터는 그게 딱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며칠 후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케이스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혹시 손가락이나 또 이렇게 짝대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타법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에 피부에 있는 기가 잘 돌아가게 하면은 내장에까지도 영향을 잘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동양의 안마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피부를 통해서 기를 추동을 시키는 거야. 추동작용. 안 움직일 때 우리가 부릉부릉 그 배터리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 또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밟아주는 게 이게 추동이거든. 이 추동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두근두근 작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기가 부족하면 추동작용이 잘 안 되고 감퇴되면 생리 기능 저하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기에는 생장과 발육이 느려져. 이 기가 약하면 젊은 나이에 13살 됐는데 미국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왔어. 아들을. 밤에 야뇨도 하고 말이지. 애가 미국의 13살짜리가 아주 자그매해요. 그래갖고 얼마나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얘가 성장을 해서 20세 넘어서 왔을 때는 정상인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모는 자기 딸이 고3 때 여기도 고3병을 해요. 공부에 많이 레포트에 들고 뭐 시달리니까 애가 생리가 6개월을 안 한 끊어졌어요. 6개월을.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한의원에 와갖고 얘가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니까 한 이틀, 3일인가 있다가 또 우리 애가 왜 혈관이 파래졌냐 그러면서 또 겁나서 와요. 그 순간으로 이 혈이 충만해졌구나. 우리가 주는 약을 먹고 침을 맞고 그래서 그 좋은 현상이다. 이제 얘가 기가 충만해진 거죠. 그렇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의 추동작용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작용이 있어야 건강해요. 성인기에 만약에 이런 기가 부족하면 추동작이 약하면 저로 빨리 늙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조글조글해지고 우리가 기가 많이 딸리고 피곤하면 얼굴에 주름이 더 막 지더라고요. 근데 아주 젊어서 워낙 기가 많을 때 좀 기운이 없을 때는 얼굴색이나 좀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지만 이제 나이들이 다 드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게 기를 소진하게 되면 주름이 자글자글 끓게 되는 그게 있습니다. 다 기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느려져.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자, 프리웨이에 60마일을 가라고 미니멈 라인을 해놨어요. 왜? 60마일 미만으로 가는 차가 하나 중간에 껴봐라. 차들이 프리웨이에서 다 정체되잖냐. 그리고 피도 온 타임에 돌아서 여기 와서 그 정맥에 있는 그 탁기가 동맥에서 대동맥에서 빨리 교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피가 느리게 오면 피세포가 산소를 제때 못 받아가고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가 부족하면 호흡에도 부족 현상이 와요. 숨을 들쑥날쑥을 잘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혈액이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 거기서 피세포가 비실비실하면서 쉽게 이렇게 주저앉고 약해져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어혈이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액이 있잖아요. 혈관 안에 도는 액은 우리가 혈액이라 그러는데 혈관 밖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축축한 것들은 우리가 진액이라 그러는데 얘도 기가 없으면 제 스피드로 돌지를 못하고 천천히 돌면서 몸의 온도 안에서 은근히 졸아요. 은근히 곰국 다리듯이 그래서 끈끈해지고 끈적해지고 더 덩어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의학적인 용어로 담, 습, 수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맑게 흐르는 물이 체에 제대로 흘러서 나갈 때 나가주지 않고 안에 있다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음이 되고 이제 젤로 같이 되고 그게 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으면 그게 더 쫄아가지고 돌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 키드니에 돌이 되기도 하고 담에 돌이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입에 침을 보면 침이 맑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흐르고 있으면은 이제 좋은 건데 이 침이 끈끈하다 하면은 벌써 내 체액이 쫄고 있다, 열에 의해서 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온우작용을 해요. 이 기는 우리 몸을 따스하게 합니다. 내 몸이 차다. 그러면 제가 환자들한테 거기 좀 두들겨라 그래. 손 가만히 놓지 말고 좀 두들겨라. 왜? 기의 추동작용으로 기가 흐르면 거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기가 안 흐르면 손발이 차져요. 기가 안 흐르면 피가 안 흐르고 피가 안 흐르면 그곳은 차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 경락, 피부, 근육, 골격 이런 조직기관에 혈액, 진액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또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양기가 열로 변화된다는 이제 한의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우리 기는 온우작용을 한다. 이해하시죠? 기가 혈과 액을 돌게 온 타임에 제 시간에 돌아서 산소 교환을 이루어주고 배설할 때 빨리 배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의 활력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가 실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기가 부족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부족하면 한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이 피부로 추워져. 자꾸 추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추워지면 이렇게 좀 부비기도 하고 좀 막 이러죠. 뭐예요? 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의 추동작용을 위해서 온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를 좀 더 보완해 주려고 우리가 따뜻한 커피나 뭐 계피차나 이런 걸 마시면서 우리에게 온기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차지고 순환이 느려져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찬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이렇게 차지고 춥고 그러면 옛날에는 겨울에 너무 추우면 뭐 이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운동을 통해서 좀 열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 옛날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얘를 업고 가면서 그 운동력 때문에 땀이 흐르고 기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체는 노력하면 기가 보완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가 부족하다 하면서 난 뭐 좋은 걸 못 먹어서 좋은 약이 없어서 이러시기보다 내 몸 자체에 어떤 운동을 가해서 열기를 이렇게 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이 차지고 그러면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속에 내장이 차지면 뭐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뭐 계피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안에 내장까지도 따뜻하게 해주죠. 우리 그 한국에 보면 수정과를 겨울에 많이 마시는데 꽃감 말린 꽃감에 얼마나 바이타민 D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감을 말린 게 꽃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담고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그 계피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겨울에 마시는 음료예요. 그리고 식혜는 이제 메가를 띄우기도 하고 우리가 그 쌀을 띄우는데 이것들은 그런 열매에 비해서 성질이 차요. 그거를 메가에 이렇게 담궈 가지고 하잖아요. 달고 또 메가도 보리는 성질이 차요. 이런 걸로 만든 그 식혜를 여름에 마시잖아요. 또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걸 한 잔 마시면 좋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기부적으로 찬 현상이 생기면 그렇게 음식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의 기를 또 그런 작은 운동 작용을 위해 통해서 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강의를 듣는 거는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얻어서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하는 건데 작은 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가 다운되는 것을 추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잡숫는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가 하는 게 방어작용을 해요. 전신의 기표하면 이제 표면인데 이때 주리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역할을 기가 하는데 우리가 주로 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방어작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세균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삽작용을 해요. 고삽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뭘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 땀을 많이 흘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밥 좀 먹으려면 땀을 줄줄 흘려. 이게 주리를 잡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이 주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 고삽작용을 이제 하는 것도 기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럴 때에는 신맛의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리가 받쳐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더워서 주리가 열려가지고 땀을 쫄쫄 흘리고 또 집안에 들어와갖고 뭐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데서 또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리가 더 열려. 그래서 땀을 더 많이 흘려. 이렇게 해서 몸 안에 음액을 많이 흘리면 기를 만들어주는 음이 부족해지면서 더 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화작용이라 그러는데 이 기화작용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화학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기화작용. 기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변화예요. 이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따뜻해야 돼요. 우리가 화학실험실에서 이 병에다가 어떤 그 물체를 실험할 때 용매를 넣고 반드시 알코올로 끓여요. 안 하고는 변화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얗은 물체가 푸른 색깔이 나온다, 핑크색이 나온다에 따라서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더부룩해. 항상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음식을 여러분이 이제 잡수면 그 위에서는 산으로 이걸 다 녹여. 그러면 그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소장의 제일 꼭대기를 십이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컵처럼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 췌장에서 나오는 덕트가 있고 담낭에서 나오는 덕트가 있어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세 개의 그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을 이제 잘 녹여요. 그런데 담즙에서 나오는 그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은 동물성 기름을 녹여요.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나 막 아프다 이러면 밥 먹을 때 뭘 먹었는데 아프더냐? 네가 고기를 같은 걸 먹으면 그러더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담즙의 그 흐름이 약한 거예요. 담즙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뭐 계란 같은 거 먹어도 나는 밀가루 빵만 먹어도 그래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아밀라제가 침에서도 해서 나오지만은 췌장 안에서 나오는 3대 영양소 그 소화 효소 중에 그 아밀라제라는 게 잘 안 나오면 곡식을 먹으면 그래요. 그 밀가루 같은 건 더 빨리 소화 효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스피드가 느려지면 이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부룩하고 여기 국가수입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2지장의 제일 꼭대기 C컵에 있는 식품이 이 양쪽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로 완전히 곤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부룩한 거예요. 오래 걸리고 꺽꺽거려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데서 걸려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점점 쌓여. 소장은 9m라고 그랬죠. 이게 점점 쌓여 올라가고 막 숨이 벅치는 것 같다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간다니까. 기의 작용으로 이게 연동운동이 돼서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침을 통해서 경락을 자극을 해서 추동을 해가지고 기의 흐름을 탁 도와주니까 며칠 있다 와갖고 나 그동안 4번 갔다 그래서 아니 하루에 4번 하고 깜짝 놀라니까 그게 아니라 침 맞고 가서 매일 변을 보러 매일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가던 그 사람이. 그건 뭐예요? 기에 우리가 추동작용, 또 그걸 통해서 장이 따스해져, 또 그걸 통해서 기화작용이 일어나갖고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돼서 제3의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혈액이 만들어지고요. 이 혈액이 잘 운반이 돼서 호르몬 글랜드에 가야 각 그 호르몬 세매마다 만들어내는 고유의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호르몬 부족이 왔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 혈액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혈액이 있으되 이 기작용이 약해서 곳곳에 있는 그 호르몬 샘에 못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통 한의사들이 침 가지고 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지만은 침을 가지고 기를 추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몸이 따스해지고 그럼으로써 기화작용, 소화 흡수 작용이 되면서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운반을 하는 역할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이 기의 작용이에요. 그럼 꼭 침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제가 우리 환자들은 뭐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만화에 2번 오는데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기의 추동을 일으켜서 이런 따뜻하게 하고 이런 기화작용을 하고 이룰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각 곳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더운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삽작용이 일어나도록 좀 신 걸 잡수시고 좀 이렇게 찬 콜드팩을 통해서 수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운 이제 추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의 추도 잘 움츠리잖아요. 차면은 이걸 좀 두들겨서라도 몸을 움직여서라도 이 기가 제대로 돌아서 온유작용
또 고삽작용, 방어작용 이런 기의 열관이 작동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의 운동 형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설명이 못 들어갔는데요. 승강, 부침, 수축, 확산 이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왜 우리가 식이요법에 필요하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프레셔 다운, 디프레션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운이 참 깔아져. 생각도 깔아지고 못도 깔아지고. 내 직원 하나가 참 못되게 한 애가 있었어. 근데 요새 와서 아주 회식을 했는지 잘해. 그래서 요새만 같으면 좋겠다.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 이 헤드가 나쁜 데가 있었대. 그 생각이 자꾸 이 부정적으로 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 이게 다운되고 이러면 미국 양의사들이 호르몬제를 줘요. 호르몬제는 그 기본이 기름입니다. 더 다운되고 뚱뚱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결단을 하고 끊어버리고 뭐 한약이 뭔지 침이 뭔지 여기 온다고 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왜? 우리가 경락을 통해서 경락의 흐름을 그 생기의 흐름을 딱 도와주면 이 기작용으로 소화, 흡수작용 이런 아까 말한 기의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될 때는 좀 다운되게 음식을 좀 무겁고 좀 탄수화물 식품을 잡숴도 좋지만 너무 다운될 때는 무거운 식품을 잡수지 마시고 맛 중에 매운맛이 나는 것들을 드세요. 그리고 이게 발산이 되면서 기분이 확 올라가요. 박하나. 그래서 뭐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뭐 한국에 유행했으니까 미국 한인 사회도 유행했겠지만 미국 사회도 아로마 향수를 많이 뿌렸잖아요. 이게 다 아로마 테라피예요. 뭐 이걸로 인해서 기화작용, 몸의 습이 무겁게 가라앉는 거를 이렇게 올려줘서 발산해서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강은 내려가는 거라서 부는 떠요. 떠. 이렇게 사람이 뜬 듯한 사람이 있어. 너무 흥분하다 보면은.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서도 너무 뜨는 것 같으면 잡아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무거운 거는 내려가려는 디센딩 운동력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라앉아버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침이라 얘기해요. 강이라 그러는 거는 이렇게 프레셔 강. 프레셔를 받으면서 뭔가 기운이 내려가려고. 근데 이거 가만 내려오고 만약 낙다운 돼갖고 어떤 사람은 아예 두문불출하고 그냥 침대를 베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에는 이런 작용이 있다. 수축작용이 있고 확산작용이 있어요. 너무 추운 곳에서 수축이 되면 좀 확산하기 위해서 두들겨 주라고 그랬고, 이제 너무 기가 확산이 되면은 이걸 좀 움츠려줘야 돼요. 또 음식 중에서도 이렇게 다운되는 사람을 좀 기분을 올려주는 게 있고, 자꾸 올라가는 사람도 내려주는 게 있고, 또 자꾸 확산되는 사람 수축하게 하는 게 있고, 수축되는 사람은 또 확산되게 하는 게 있고, 이런 반작용들을 함으로써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의 병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의 병리는 뭐냐면은 기체 현상. 여러분 먹었는데 체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기체예요. 그 다음에 기역, 자꾸 구토증이 올라온다. 이게 기역이에요. 기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의 병리에서 기가 부족하다는 기허야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 다음에 기허함. 이 기하함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직장에 항문이 이렇게 빠져요. 남자들은 주로 항문이 빠지는 역할이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 자궁이 빠져. 그것까지도 봐주겠는데 방광이 아예 이렇게 공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약을 믿고 우리 한약에서 뭐 보중이기탕이라는 거를 먹고 제가 효과 보는 사람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침을 통해서 내려가는 기를 올려주는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양방도
의지를 하면 양방에서는 그냥 수술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걸 인내를 갖고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가 부족했을 때 기허라는 병이 있을 수가 있고 기하암이라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걸 위해서 기를 보호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기를 보호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줘야 되는 게 폐기예요. 이렇게 보고 폐의 기능이 약하면 폐가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의 수장이라고 봐요. 수장이 약하면 그 부하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약한 사람 먼저 폐기를 올려줘요. 여러분 걷는 게 만병의 뭐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걸으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폐의 활동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 폐의 활동량이 높아져야 다른 장기의 그 추동력, 연화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속상해도 걷고 보시고 기분 나빠도 걷고 보시고 너무 사람이 뜰 때도 이 템포를 맞춰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이 막 급하던 마음도 이렇게 내려가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비기를 이제 도와주고 특히 폐의 기능을 이제 도와줘서 심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기를 보호해주는 이제 음식이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양파, 마늘, 파, 대추, 도토리, 고구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보중 이끼탕이라는 게 이제 그 파우더를 해서 웬만한 데는 많이 그 상비약처럼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떨어지고 이제 위하수 이제 나이 먹으면 자꾸 배가 나오는 거 안 먹는데도 나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9m 대장에 이렇게 착착착착 감겨 있던 게 이렇게 힘없이 벌어져 갖고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수축 운동을 해야 이제 장기를 안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자체도 늘어지지 않고 홀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고기 중에 가장 열이 높은 게 양고기예요. 유럽 쪽에서는 그 양이 많고 양고기 많이 먹어요. 구름이 많이 끼고 습하고 이러면 기운이 내려앉으니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양고기나 그 염소고기 먹고 혈압이 터져서 세상 가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소식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 해서 아무 고기나 막 잡수면 안 돼요. 나중에 식품을 분리할 때 어떤 게 더 열이 많고 아주 대열이고 어떤 게 보통 열이고 어떤 게 따뜻하고 어떤 식품이 찬고 그런지 각 종류별로 예를 들면 탄수화물 식품별로 단백질 식품별로 지방으로 야채로 해서 다 우리 한의학의 관점은 한이냐 열이냐 대한이냐 소한이냐 대열이냐 소열이냐 따뜻하냐 뉴트럴하냐 이런 관점으로 식품을 구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할 거지만은 그 동안을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씩 식품을 이렇게 놓아드리는데 여러분의 기에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운동 능력 두드리는 거, 마사지 부벼주는 거, 또 이런 식품을 통해서 기를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 현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특정 부위에 그 통증이 오고 압박감이 오는데 뭐 보통 우리가 그 소화제를 먹어갖고 기체는 많이 내리죠. 또 기억이 올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억이 오면서 구토가 날 때 무조건 뭐 기에 관리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 해서 반드시 자꾸 구토증 이런 게 많을 때는 양방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간혹 거기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어지럽고 구토도 나고 막 미저럽을 하다 그러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환자들이 다니다 안 되면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이 동양의학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안에 그득하게 차여 있으면은 두훈 이렇게 어지러지한 증세가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줘야 돼요. 기만 올라가서가 아니라 여기가 정체되어 있음으로써 기체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뭐가 돼요? 가스화되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현상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치료를 했더니 그런 증세가 싹 없어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생긴다, 어지럽다 하면 반드시 양방소견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의 병리와 정서와 장부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 기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이 이래 나 자꾸 엔자이티가 와갖고 사무실에서 싸운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한의원을 찾아와요. 미국 사람들이죠 물론.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만큼 이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있길래 자기 성질 나는 걸 좀 도와달라고 여기를 오나. 그러면 이제 분노가 자꾸 차서 별거 아닌데 직원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도자 입장에서 어려운가 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질이 나면 간이 열을 받아요. 성질이 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가 간이에요. 그래서 급조인호라고 그래요. 막 조급해지고 쉽게 성질이 나면 너 어디 아파? 이런 말을 우리 한국에서 간혹 주고받았어요. 그 옛날에 애가 별나게 굴고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 말을 무식하게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걔가 그 시절에 보면은 뭐 한의학의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인간이 나쁜 인간이야. 얘가 영빨이 떨어졌다 이러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음으로 인해서 간의 열이 차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열 받았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장부에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특히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보다 선교사님들이 병이 더 많더라고. 원주민은 한 번 해주고 있고 선교사님들은 한 두세 번 보는 쪽마다 치료를 하고 와. 스트레스 많아요. 선교사 간에 스트레스 받더라고. 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 제가 미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이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섬겨보면은 목사가 다르고요. 담임했던 목사가 다르고 그 사모가 다르고 전문인 선교사라 그러면서 딱 가서 전문인 선교사 했던 그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인내도가 틀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깨졌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난 이제 하나님한테 나를 드려 이러고 갔죠. 미국 오면 깨진 거 갖고는 안 돼. 미국 오면 우리 미국 살아보신 사람 알지만 자아를 깨트린 것만 갖고 됩니까? 가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은 미국 오면 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속 상해가지고 부득부득 가는데 옆에 있는 내가 정말 나까지 힘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미국은 가루 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각지에서 선교하시던 분 미국 보내시면 가루 내라고 온 거예요. 선교지 가면 못 사는 동네에 잘 사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와서 주는 게 많으니까 다 떠받들여. 미국 오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장으로 올라갔더니 자아를 내리는데 그 옛날에 깨졌던 건 저리 가라로 생각도 없고 내가 누군데로 이제 선교사들이 쫙 자아가 영적 자아가 있어가지고 고생들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나는 갈리로 온다. 고운 가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 오케이. 그 다음에 기쁨.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요. 이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슬픔. 그러니까 기쁨은 이제 심장에 영향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슬퍼, 패. 이것도 참 이제 예를 들어주자면 할 게 많은데, 이 뚱뚱한 여자가 그 미국 공무원인데 하의를 신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인베스게이터 쪽인데 그냥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푹 하고 쓰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안 되니까 또 마지막으로 오는 한의원을 찾아와서 이렇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뚱뚱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기를 도와줘야지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짝 했어요. 얘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4-5시간을 그냥 운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슬픔이 가득 차면 폐에 영향을 준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땀을 안 흘리는 것도 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쩍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쩍하면 많이 울고 앉아 있는 것도 청승스러운 게 아니라 폐예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라도 폐에 찬 물이 나오는 게 사실 다행이야. 폐에 물이 차니까 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싹 대화를 해보니까
남편이 간경화로 죽었고 그러기 전에 또 임신한 애가 미스커리지가 됐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미스커리지 된 애를 잃게 되니까 완전히 절망 속에 슬픔에 아주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슬퍼지면 폐기를 좀 관리해 주세요. 폐에 기가 제대로 가나 호흡 운동이고 걸어주시면 기의 활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기의 병리에서 자꾸 공포야. 이유 없이 공포. 자, 이 공포. 엘사바도르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인턴 끝났어. 아주 면허시험도 못 받았어. 근데 엘사바도르에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안 갈 수 갔어요. 갔더니 전부 사람들이 침대 밑에 숨고 그냥 벌벌 떨더래. 가족이 와도 그냥 뭔가에서 떨더래요. 그래서 얘가 한의학에서 배운 공포에 대해서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침을 놔줬어요. 공포는 이제 담에서 느끼는데 담은 양장부라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간은 음장부예요. 간담을 다스려줘. 이제 간경락에 우리가 심포경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포하고 심포에 있는 내관하고 공선.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 지금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참 우리가 거기 한의사들이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내관하고 공선을 좀 눌러서 이 공포심이 와서 가슴이 쪼이는 거를 열어주세요. 이제 이 내관은 이 손목 이렇게 접으면 여기서부터 한 2cm 정도 위에 이 가운데 두 개 심줄 가운데에 꼭 눌러주세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조이는 듯하면 여기를 쫙 눌러줘요.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에서는 발에 이렇게 오목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 발 관절이 오목 거기를 좀 눌러주세요. 내 발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 간열이 올라갈 때에는 엄지발가락하고 둘째발가락 그 가운데를 또 하이힐 신으셔서 하이힐을 꼭 눌러주세요. 미팅하다가 그 유스얼바인에서 우리 교수가 미팅하다가 너무 열받아갖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여기 혈관이 터졌어. 십시장인데 그 다음날 페인트가 돼갖고 가보니까 혈관이 터진 거예요. 너무 열받으면 혈관이 터집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치고 책상이라도 한번 치시는 게 자기 건강에는 좋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시간 가지고 하는 이제 분량 다 끝나갑니다. 예, 그 공포는 담이야. 그래서 지금 막 담이 졸여요. 지금 전쟁 중에 이럴 때 내관 공손이라는 자리를 일단 이 내관낭이라도 열어주시고 여기 첫째 손가락하고 여기 가운데를 해주시고요. 식품으로는 이렇게 가슴을 열어주는 그 향이 있는 거, 부추도 좋더라고요. 그 각 나라마다 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뿌려서 잡수시고 우리 조미료 중에 각 조미료가 있잖아요. 향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걸 열어줘야 돼요. 후춧가루를 좀 어떻게 잘못하면 재채기라도 하면서 신흉이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 경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이 약하면 그래요. 이렇게 너무 공포에 있다 보면 간담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신의 기능이 약해지면 별거 아닌데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신기를 돋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단전호흡을 통해서 또 걷기를 통해서 들숨날숨을 쉬면서 아래 단전에 기운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려가다 생각이 너무 기쁘다 보면 한쪽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없어 사람이. 예? 예. 딱딱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 먹은 게 가운데서 꽉 채갖고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으면서 뭐 일하면서 이래. 이 컴퓨터 일하고 책을 가지고 리포트 일을 하고 그러려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 생각, 사료 과다하면 모든 게 고정이 돼요. 집중이 되고. 그런데 먹은 음식은 집중해서 이렇게 딱 모여주면 되겠어요?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잡수셔서 위장이 이완이 되고 소장이 어느 정도 이완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사료가다 하게 되면 이 비, 우리 중초 있는 데가 복부, 상복부가 꽉꽉 굳어져요. 그럼 먹은 음식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자료를 보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기가 오면은 신방광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데 앉지 말라 그래. 남자든 여자든 잔디밭에 참 기분 좋게 누웠다가 허리병 나는 경우가 많아요. 돌에 앉았다가. 근데 여기 미국 애들 이런 거 전혀 몰라요. 히스패닉도 이런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동양 사람은.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고 우리는 왜 이런 걸 안 배우냐 이래. 지금 65세 미국 캘리포니아 교사 은퇴하시고 나신 분이 이제 치료받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몰랐냐 이래. 자꾸 우리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몰랐지. 근데 솔직히 제가 미국 여기서 20여 년을 지금 한의 일을 하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그 수준에 맞게 이 한의학적인 이 뷰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이 질병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기가 있을 때는 매운맛의 식품을 잡수세요. 마늘, 양파, 파, 계피, 고추장, 고추, 부초 이런 매운맛 있는 거. 그 다음에 열기, 기운 중에 열기가 있을 때는 폐와 심이 먼저 상처를 받아요. 심은 차도 부정맥이오가 안 되지만 열을 너무 받아도 혈압이 올라가요. 기가 팽창하고 이럴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수가 있고 혈압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시원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 시원한 식품은 뭐가 시원한 식품이냐면은 참외나 오이. 제가 우리 환자들 여기서 흔한 오이. 어떤 사람들은 오이를 좀 주로 먹어라. 너는 양파를 좀 먹어라. 그럼 양파 싫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 볶으면 냄새 날라간다. 마늘을 먹어라. 얘네들은 마늘을 캡슐에 넣어서 먹더라고. 아니 그렇게 말고 좀 이렇게 프라이 해갖고 좀 먹어라. 이제 쩍 하면 다 캡슐에서 약식품 시켜서 해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백인 가정을 갔는데 나한테 뭘 자랑을 해요. 보니까 일본에서 벌써 제품이 나온 건데 이 캡슐에다가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수공 기구까지 해갖고 뭐를 얘네들이 팔았냐면 고춧가루. 그래서 고춧가루를 캡슐에 넣어서 꿀떡꿀떡 삼키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내가 어느 그 백인 가정에 갔는데 자기는 건강식품 먹는다 그러면서 일본 거 오다 했다 그러면서 그 캡슐에다 넣고 이렇게 찍어서 캡슐 닫는 기계까지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 일본 애들 대단해요. 마늘가루, 고춧가루. 내가 모든 걸 가루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우리는 여행 갈 때 고추 튜브 가져가잖아. 고추장 튜브. 어디 가서 찍고 먹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기가 많아서 땀이 많이 날 때는 떫은 맛의 식품이 좋아요. 떫으면 사실 입에 떫어서 나쁘지만 침을 질질 흘린다. 이럴 때 좀 떫은 맛. 뭔가 수삽작용을 하고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약간 새콤한 자두. 우리가 자두를 잘 익은 거는 설사 하는 사람한테는 떫은 자두, 파란 자두를 줘요. 근데 배가 아프고 뭐가 이게 꽉꽉 굳어갖고 그런 사람한테는 단 자두를 줘요. 잘 익은 거.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 약간 새콤한 거는 뭔가 내가 자꾸 땀을 많이 흘리고 침도 많이 질질 흘리고 또 심지어는 정액이 자꾸 흘리고 이러시는 분들, 여성들 같으면 자궁에 자꾸 디스차지가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수삽작용하는 그런 음식을 잡수세요. 그래서 간혹 파란 그 풋사가 나올 때도 잡수지만 너무 파란 거하고 또 간격이 왔다. 그럴 때는 제가 실제 케이스인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니까 참 푸른 사과를 먹고 여기 딱 간격이 와서 위에 그 분문이 딱 막힌 거를 빨리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니까 싹 녹아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시간 한 10분 가지고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기가, 내 기는 이 정상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이 기에 대한 작용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You can control your 기. 여러분의 기를 여러분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제가 이거 다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 척추가 안 보이지만 이 척추 안에 디스크가 많이 오는 사람 일로 영양물질이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폰지, 그럼 내가 얘기하지. 스폰지 오래되면 플랫되잖아. 그런 것처럼 스폰지도 이제 이게 발륨이 있고 탄탄해서 뼈를 받쳐주려면 영양물질이 가야 돼요. 이 영양물질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가 움직여야 돼. 생기가. 생체 기가 움직여야 음식 먹은 것이 기화작용이 일어나고 대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새 물질을 몸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네, 이만 그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뭐 격려라든지 또 인사 말씀.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이 그림들 이렇게 전부 어느 구석구석 머리카락 끝까지 손톱 발톱 끝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체 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섭취한 그 식품만 아니라 물, 공기, 또 우리의 운동력을 통해서 이것들이 기화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새롭게 우리 안에서도 생성돼요. 특히 호르몬 같은 거는 여러분이 호르몬 약을 잡수는 것보다 호르몬 글랜드로 기가 들어감으로써 자체 호르몬이 생산되도록 노력하셔서 각처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렇게 급하게 드리는 이 1시간의 강의지만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활용해서 건강해서 혹시 이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 3강을 통해서 우리 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일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각 그 열대지방 또 한대지방 여러 군데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기에 대해서 잘 배우셔서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멕시코 남미 지역에서 31년 선교하신 정득수 선교사님이 우리 강의에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말씀과 또 격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좋은 강의 들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사역 현장에서 많은 열매, 기쁨,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김성일 박사님을 통해서 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면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 선교 현장에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사역들 잘 감당하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